자, 우리 집합 중단 마무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우선 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맛있는 음식의 모임. 이건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 반의 여학생의 모임. 자,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여학생이라는 모든 명확한 누구든지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임은 집합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훌륭한 음악가의 모임. 이건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4번은 우리 반에서 지난 학기에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와 같이 뭐 30시간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나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2번과 4번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이제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이런 원소 기호라든지 부분 집합 기호를 좀 더 확인해 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원소 기호, 여기가 부분 집합 기호인데, 원소 기호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놈이 여기 있는 집합 A의 중괄호 안에, 즉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보다시피 여기 있는 공집합이라는 요 모습이 여기 가로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는 틀린 거. 니은 같은 경우는 이 1이 집합 A의 중괄호 안에, 집합 기호 안에 원소로 들어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들어있죠. 1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A의 원소가 여기 있는, 자, 다시 부분집합을 다시 한번 읽을게. 부분집합 기호는 이제 읽는 방법은 여기 있는 A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는 너란 집합에 있는 원소에 다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분명 A에 있는 0, 1, 2, 3 중 0과 2는 여기 있는 집합에 없잖아요. 이 집합에 원소에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맛이 되겠고, 이제 리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 1, 2, 3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0, 1, 2, 3이 보다시피 여기 있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집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부분 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10 이하 자연수인 상태에서 A,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1, 2, 3, 4에 대해서 구해보라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문항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도구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죠,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어쨌든 A와 B는 우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쓸 때는 먼저 겹치는 데를 먼저 쓰니까 깔끔해. 지금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누구누구입니까? 그렇죠. 2와 4가 서로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와 4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A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지. 1, 3, 5. B 같은 경우에는 6, 8, 10. 그럼 남은 원소는 여기는 이쪽 자리, A와 B가 아닌 애들에 존재하겠죠. 즉 어디냐면 10 이하 자연수 중 아닌 게 누구 있냐? 1, 2, 3, 4, 5, 6, 7 그리고 9가 여기 깔리겠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각각 여기는 A 합집합 B에 대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상 어디를 의미하는지 정도 찾아가시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고. 분명히 A 합집합 B는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A 합집합 B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놈은 알다시피 얼마 되겠습니까? 1, 2, 3, 4, 5, 6, 8, 1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A 교집합 B는 자 우리가 지우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또 A 교집합 B에 대해 해당되는 벤 다이어그램 영역이겠지. 그래서 이놈에 대한 값은 2와 4가 이놈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될 것이고, 또 이어서 여기 있는 A 여집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A가 아닌 거죠. A가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A가 아닌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여집합 영역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그놈의 원소는 자, 6, 7, 8, 9,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의미하는 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A에서 B 중에 이제 겹치는 영역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1,
3,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항들을 풀어갈 때는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서 그놈에 해당되는 영역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렇게 풀길 바랍니다.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우리가 유한집합 원소 개수로 우리가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 개수를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A 교집합 B 원소 개수를 구해보려 했는데 이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벤 다이그램이나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요놈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 공식을 충분히 외워뒀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활용하도록 할게요. 공식 뭐였습니까? 그렇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그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다 숫자만 지어넣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여기가 23이 되겠고 여기는 20 되겠고 여기는 11, 또 여기는 우리가 구할 값 그냥 x라 두자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x에 대한 그냥 하나의 방정식 풀면 되겠고 그 놈을 구해봤더니 31에서 몇을 빼야, 그렇죠, 8을 빼야 이제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즉 x라 두지 말고 여기선 답이니까 여기 있는 A 교집합 B에 대한 값이 바로 8이 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A의 원소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B에 대한 집합은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제공됐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기로 했죠. 어떻게? 여기 있는 이런 형태를 원소로 갔는데 그때 X는 A 원소이고 Y도 A 원소이다. 그럴 때 여기 있는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렇죠. 여기 있는 X가 A 원소고 Y가 A 원소니까 각각의 A 원소들을 더해서 여기 있는 B를 만들어내겠다는 소리겠고, 동일한 맥락으로 X 곱하기 Y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때 각각의 X와 Y는 또 동일한 A 원소다. 이렇게 주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선 A가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는 B란 애와 C란 애를 각각 조건 제시법이 아니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좀 표기를 해야겠지. 그치? 그래야 서로 비교 가능하니까.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여기 있는 0, 1, 2를 하나씩 빠짐없이 더해주고 하면 돼요. 즉 0 더하기 0일 때는 0, 0 더하기 1일 때는 1, 0 더하기 2일 때는 2,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는 x자리가 또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0, 1 더하기 1 하면 어차피 1과 2로 겹치니까 1 더하기 2 하면 3, 그리고 이제 여기가 2가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겹치는 걸 제외하면 2 더하기 2만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4 이렇게 B의 원소가 이렇게 될 것이고, C의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또 X가 0일 때는 어차피 다 0이 되니까 무조건 0 하나 우선 깔릴 것이고, 이번 X가 1일 경우는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는 여기 있는 나머지 겹치는 걸 제외한다면 4만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에 대한 원소를 찾을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놈의 포함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다시피 여기 P가 가장 많죠. P가 가장 큰 이제 부분 집합이 집합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그 다음 부분 집합이 C, 그 다음에 A가 되는 이런 모습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 됐니? 오케이, 다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A 교집합 B를 이렇게 제공했고 C에 대한 이놈의 조건 제시법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놈에 대한 걸 구해봐야 되어 있는데, 어쨌든 C를 먼저 찾죠. C에 대한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표기한 다음에 10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니까 1, 2, 3, 4, 6, 12가 되겠죠. 근데 이때 요 놈을 구해보라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뭐 분배 법칙 이런 건 아니잖아. 알다시피 여기 있는 요 자리가 여기 있는 연산자가 서로 교집합으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는 요 놈을 그 놈의 계산 순서를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불렀고, 이때 A 교집합 B 자체를 제공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C에 대한 요 놈을 갖다가 교집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2468과 여기 있는 요 놈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를 구하란 말이기 랑 똑같겠죠. 이해되니? 결과적으로 여기서 겹친 애가 2랑 4랑 6이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놈의 원소 개수는 2, 4, 6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있는 연산에 대한 원소가 되겠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A와 B를 또 이렇게 제공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연산을 제공했을 때 그때 집합 X 개수를 구해봐라. 근데 여기 있는 요 연산 자체는 우리가 A와 X를 교집합인데 A가 다시 나왔고 B랑 X를
합집합했는데 다시 B가 나온 이런 디자인이라면 이건 우리가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 포함 관계는 알다시피 교집합인 경우 우리가 교집합일 때 A가 나왔다. 그 소리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니? 그치, A가 X의 부분집합이란 걸 우리가 의미하고 있었고, 여기는 너 같은 경우는 합집합했는데 B가 나왔다는 소리는 X가 B의 부분집합이란 걸 우리가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이게 살짝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에어두라고 했거든. 교집합,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라고 했죠. 작은 쪽. 그래서 A가 작기 때문에 X에 포함된다.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큰 애가 나왔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애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라도 애워달라고 했거든.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애워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디자인 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짬뽕을 시키면 요놈이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B 부분집합인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간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 각각 또 A 또한 우리가 표기를 좀 해보자고. A는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5,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 집합 B는 20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4, 5, 10, 2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말즉슨 이놈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지. 집합 X가 1, 2, 50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여긴 너에 대한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이거 갖다 우리가 그 부분집합 개수 찾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후 뭐로 풀기로 했니? 경우수로 풀기로 했지. 그러니 우리는 집합 B의 집합 B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에는 무조건적으로 1, 2, 5, 10이 있다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1, 2, 5, 10, 1, 2, 5, 10은 고정된 그 값이기 때문에 경우수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4와 20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이 4란 애가 여기 있는 X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할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20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분집합의 X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경우가 각각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지.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집합 X의 개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8번에서는 이제 이런 상태를 지금 했고요. 그 상태에서 집합 A를 구하라. 자,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런 디자인 꼴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을 하기 앞서서 우선 가장 노멀하게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아직 해석이 안 된다면.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씩 봤을 때 이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A 차집합 B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에 1과 9가 있다는 소리인 건 알다시피 여기는 이쪽 자리에 1과 9가 있다는 소리인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B 차집합 A에 81이 있다는 소리는 이쪽 자리에 81이 있다는 소리인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합쳐 B의 여집합, A 합쳐 B가 아닌 영역에 원소가 3이라니까 얘가 3이 될 거고요. 그럼 남은 원소가 누구밖에 없어? 27밖에 없거든. 27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여기 있는 교집합 자리에 27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집합 A에 해당되는 그놈의 원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A는 그때 원소가 1과 9와 27인 이런 집합이 되겠다. 되셨나요? 다음.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1번 보시면 이런 거지 뭐. 이게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집합의 연산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해봐라 이런 건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되냐 물어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공집합을 이제 만들러 가볼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놈에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여기 있는 여집합을 좀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럼 여집합을 각각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언제든지 둘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A와 A 여집합을 먼저 뭐 해도 괜찮다. 교집합을 해도 괜찮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놈은 뭔 집합이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고, 공집합의 비여집합이 되는 거. 공집합의 어떤 다른 집합과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 될 게 없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집합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1번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함을 보여준 게 된 거야. 이해되고 있지?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공간이 좀 좁아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2번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할 것은 A 차집합 B 그리고 교집합 A 차집합 C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을 만들어낼 건데,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활용한 데서 이 차집합은 이제 활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있는 연산을 할 때는 요 놈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기본적이지. 그다음에 이놈을 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여기 있는 요놈 A 교집합, A 교집합이 서로 공통인 상태에서 분배됐다라고 느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교집합을 묶어줄 수 있는 분배 법칙의 역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여기 있는 자리가 B 여집합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가 C 여집합이 남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운데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교집합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됐지? 그럼 이놈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A 교집합에 드모르 감체 사용해서 B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쓸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놈을 통째로 교집합의 여집합의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한 최종적인 연산은 A 차집합 B 합집합 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성립한 걸 보인다, 연습을 해보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여기 있는 이 벤 다이그램이 만들어지는 그런 집합을 찾아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집합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봐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냥 선생님이 하나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번하고 3번만 보여주는 걸 하고 3번이랑 5번만 보여주는 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답은 3번이 되거든. 그래서 먼저 3번부터 그려본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세 개짜리 집합을 이제 그릴 때는 이제 가장 노멀한 디자인이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고요. 그때 여기 있는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는 게 이제 가장 노멀한 벤 다이그램이고, 그 상태에서 각각 여기 있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은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보자고. 어떻게 쓸 거냐면, 어쨌든 여기 있는 놈을 좀 A 여집합, B 여집합 각각 정해 좀 까다로워서 요 놈을 A 합집합 B의 여집합, 즉 드보르엄치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교집합 C. 근데 언제든 교집합은 또 자리를 교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교집합 C. 이해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교집합 여집합을 우리가 적용해서 C 차집합 A 합집합 B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놈을 우리가 벤 다이그램 표기한다면 너는 C라는 영역에서 A 합집합 B에 서로 겹쳐진 부분을 제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C가 여기 있는 이놈인데 겹쳐진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찾고 싶은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벤 다이그램의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가 지시된 보기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우선 3번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뭐 같은 방식으로 한번 5번만 더 해볼게. 5번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교집합 여집합을 우리가 A 차집합 B 교집합 C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한번 그려보자. 이 상태에서 얘가 A, B, C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 마찬가지로 B 교집합 C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B 교집합 C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A 영역과 겹치는 부분 제외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는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있는 요 놈의 집합에 대한 벤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닌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씩 그려오다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우선 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를 제공했고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디자인에 대한 원소 개수를 세발했는데, 이건 우리가 또 유명한 집합이었죠. 이름도 있는 무슨 집합? 대칭 차집합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고, 이 대칭 차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소 개수 세볼 건데, 이번에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그림으로써 이제 원소 개수 세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칭 차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 벤 다이그램은 우리가 A, B가 이렇게 그림된 상태에서 이 양쪽에 대한 원소가 바로 대칭 차집합에 대한 그림이었지.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할 것은 여기 있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세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A 합쳐봐 B는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생게, 이렇게 하나씩 생게 우리가 A 합쳐 B인데, 여기에서 요 가운데 있는 얘를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 즉, 그 말즉슨 우리가 A 교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 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NA 교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는 우리가 기본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54는 37 더하기 29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놈을 계산하면 n a 교집합 b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게 되는 이 대치상 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는 여기 있는 a 합쳐 b인 54에서 여기 있는 요 하나를 제외시키겠다. 그 말즉슨 여기 있는 12를 하나 빼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되겠다? 42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또집합 이 A와 B가 적용된 상태에서 A 교집합 B가 0과 3을 원소로 가질 때 이때 A 합집합 B를 구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자 우선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정보를 통해서 여기 있는 A, B에 대한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A 교집합 B가 0과 3이 됐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A에도 원소가 누구 0과 3이 추가로 깔려야 된다는 소리고, B에도 0과 3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때 B를 봤더니 여기 있는 0, 1이 있으니까 이쪽 자리가 누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즉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 되고, 즉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으로 이항시킨 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그리고 A 플러스 1로서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이놈이 둘 다 답이 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3일 때를 각각 분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놈이 만족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볼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각각 A 집합에 대입하면 그때 A는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A의 원소가 0과 3이 깔려야 되는데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A가 3인 경우를 볼게. A가 3인 경우 B는 그때 그때 A를 보는 거지. 그때 A는 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0되고 3되고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0과 3이 깔렸고 뭐 추가로 5가 있는 상황으로서 A의 원소가 구성이 됐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A 교집합 B를 그대로 만족시켜 주는 거겠지. 이해됐어? 따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A 합집합 B니까 A 합집합 B는 여기 있는 0, 3, 5랑 여기는 0, 1, 3이랑 이렇게 세 개에 대한 합집합으로서 누가 되겠습니까? 0, 1, 3, 5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A 합쳐 B의 원소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전체 합이 이렇게 제공됐고요. 그럴 때 A,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합집합 C, B 합집합 C가 서로 같게 되도록 하는 그런 C에 대한 개수를 구해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 있는 놈을 같게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즉 여기서 여기 있는 이 C의 원소를 하나씩 뜯어서 볼 거예요. 여기가 C의 원소가 1이 있을 때, 2일 때, 3일 때, 쭉 7일 때까지 싹 볼 건데, 그때 각각의 상황마다 이 C가 이제 그 원소를 가져야만 이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같이 않아야만 등호를 성립하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항을 풀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이런 애가 만약에 C의 원소가 됐다 치자고. 그치? 그럼 C가 원소가 되면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까지만 신경 써. A 합쳐 C에 그놈의 원소에 1이 있냐만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A 합쳐 C에 뭐 1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1이 생성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B 합집합 C에 마찬가지로 1이 생성돼 안 생성돼? 생성된다는 거지. 그럼 이 1이라는 애는 A와 A 합쳐 C와 B 합쳐 C에 같게 만들어준 데 있어서는 1이 들어갔을 때 각각 1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놈의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있는 걸 오케이 사인을 만든 거고, 만약에 C의 원소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A 합쳐 C는 분명 1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1이 생기지가 않죠. 1이 없거든. 근데 A 합쳐 B 합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C의 1이 원소가 아니라면 그때 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땐 1이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B에 깔려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C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A 합쳐 C에는 1이 없어버리고 1이 여기는 있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거에 대해서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1이라는 원소는 무조건적으로 C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경우수는 1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1에 해당되는 경우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 E 같은 경우를 해보자고. E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C가 원소가 됐다면 그때 A 합집합 C는 E를 원소로 갔습니까? 당연히 갔겠죠. 갔겠고 또 B 합집합 C 같은 경우에는 E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제 E라는 원소가 C의 원소가 아니라면 이때는 A 합집합 C는 E랑 원소로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갖고 있죠. 왜냐하면 A 자체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B 합집합 C는 E를 같습니까? 갖고 있죠. 왜냐하면 B에 깔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놈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E란 애는 즉 C의 원소가 돼도 E란 애를 각각 동일하게 갖게 만들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놈에서는 전혀 E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E가 만들어내는 경우수는 두 가지라는 거야. 무슨 말이 돼? 오케이.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분리해서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만약 3인 경우를 볼까요? 3인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여기 E가 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게 나온 이유는 각각 A와 B 자리에 둘 다 E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면 만약 3 같은 경우도 둘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우리가 다시 동일한 짓을 안 하더라도 여기는 두 번째 케이스와 동일한 맥락으로 내용이 진행되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에 해당되는 경우수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된다는 거겠죠. 이해되고 있어? 자, 여기다 좀 이렇게 다시 쓸게. 여기에다가 1, 2, 3, 4, 5, 6, 7에 해당되는 경우수를 각각 밑에다 쓰는 걸로 할게요. 이해되고 있지? 그럼 4 같은 경우 보자고. 4 같은 경우에는 만약 4가 C의 원소라면 그때 A 합집합 B를 했을 때 4가 나옵니까? 나오겠죠. 그리고 C죠. 여기가 C. 여기가 C. 그리고 B 합쳐 C를 했을 때도 당연히 4가 나오겠지. 근데 만약 4가 C의 원소가 아니라면 그때 A 합집합 C를 했을 때 4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4가 안 나오겠죠. 그치? 근데 B 합집합 C를 했을 때는 4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4가 안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놈의 4가 있을 때 둘 다 4가 나오는 거고 4가 없을 때는 둘 다 4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모에서는 동일하게 성립하는 데서는 지장 안 주는 거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4 또한 뭐에 좋다? 있든 없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경우수가 두 가지 생기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경우는 이런 거죠. 여기는 5가 여기 별개로 여기 하나만 있고 다른 데는 B는 없어요. 그리고 6도 여기 별개로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는 7도 여기 다른 데는 B는 없고 여기만 있단 말이지. 그럼 누구랑 동일한 맥락이야? 그렇지. 여기 있는 1번 케이스와 동일한 맥락이죠. 왜냐면 이 1이라는 애가 B 안에는 있고 다른 애는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1 안에는 C의 원소가 됐어야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으로 5와 6과 7은 1번 케이스에서 그 경우수가 다 한 가지로서 내용이 접목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총 경우수는 2의 3승까지 몇 가지? 8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C의 개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셔야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풀어가셔야 나중에 이거 관련된 비슷한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반 30명의 학생 중에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한 학생 20명, 지하철을 이용한 학생 16명이래. 그럴 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 학생 X명일 때 X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각각 여기 있는 이 활용 문제,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를 각각 기호로 먼저 표기하는 게 맞겠죠. 그럼 전체가 30명이나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이 30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그때 버스를 이용한 걸 내가 그냥 A로 둘게. 그 A를 이용한 학생이 20명.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B를 이용한 학생이 바로 16명 이렇게 표기를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 학생이기 때문에 N, A 교집합 B를 갖다가 우리가
물어두겠다. x로 둔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럴 때 이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이 교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증명까지 다 보여드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항을 풀어가겠습니다. 공식 한 번 더 소개한다면 이런 거였지. 우리가 A 교집합 B에 대한 최대 최소는 이때 이 NA와 NB 중 이쪽에는 작은 값을 먼저 쓰고요. 최대값은 작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렇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전체 집합, 이게 바로 이쪽 자리에 들어갈 NA 교집합 B 입장에서의 최소값이 됐죠. 다시 NA 교집합 B 입장에서 최대값은 NA와 NB 중에 무슨 값? 작은 값을 쓰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소값에 누가 들어갔냐면 여기 있는 요 놈에 대한 식이 들어가서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이 우리가 이 x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한다면 여기 있는 이 x는 요 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과 16이 최대값 누가 들어간다고? 그렇지, 20과 16 중에 작은 값이 들어간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쪽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렇지, 여기는 NA와 NB를 먼저 뭐 하시고 더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인 30을 빼시면 되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최소값은 6이 되겠고 그때 x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1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